자, 이제 함수 문제. 빠르게 끝내봅시다. 다른 유형도 하나 더 해야 돼서. 자, 6번부터 함수는 끝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자, 제14에다가 클릭할게요. 단가.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단가를 표시하시오. V루거. 제14에 클릭하고는 V루거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V룩업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에요. 우리는 H14에 써져 있는 거를 표에서 찾아줄 거기 때문에 H14에다가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범위인데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들어가져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찾는 값이 상품 코드죠. 그래서 BO부터 표 전체를 블럭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내가 범위 잡은 것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를 표시할 거냐. 단가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5. 그 다음에 콤마 0 써주고 가로 닫아줍니다. 이게 정답. 자, 그 다음 제13문제. 문제는 5번입니다. 최대 전월 주문량, 정의된 이름, 전원 주문량을 이용하시오. 제13에다 클릭하고는 하고 사용하는 함수는 max입니다. MA 써주고요. max 더블 클릭해서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max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예요. 최대값을 찾고자 하는 범위. 우리는 전월 주문량에 대해서 최대값을 찾아줄 거죠. 그래서 G5부터 G11을 드래그. 그 다음에 엔터. 512 계산돼서 나와요. 됐나요? 4번 좌파 10월 주문량 평균. 결과값에 2의 1을 붙이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sumif와 countIF 함수. 연산자, AND 연산자를 써달래요. 예제를 보니까 156 2의 2라고 써줬으면 좋겠대요. 자, 이 14에다 클릭하고는 해주고요. 사용하는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데 sumif와 countIF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sumif에서 countIF를 나눠달라는 문제죠. 그래서 sumif를 먼저 불러줍니다. sumif는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아줄 범위. 우리는 조건이 좌파죠. 그리고 그거 써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분류 전체 부분인 D5부터 D11을 범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인데 좌파가 써져 있는 셀을 그냥 선택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D7 클릭 콤마.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범위. 우리는 10월 주문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H5부터 H11을 드래그. 그리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갈 게 countIF. 더한 개수를 나눠줘야 돼서 countIF 불러줍니다. 자, count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는 조건이 좌파이므로 D5부터 D12 드래그 콤마.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므로 D7을 클릭. 그리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sumif로 구한 결과값인 좌파의 10월 주문량의 합계가 countIF로 구한 개수로 나눠지겠죠? 자, 그리고 뒤에다가 EA가 써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수식의 연결자인 연산자 AND 써주시고요. 연결 연산자인 AND를 써주시고요. 쌍따옴표 대문자 EA 쌍따옴표 닫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구해진 결과값 뒤에 얘까지 해서 305 나오네요. 그 문제에 정답이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참고로. 간혹 이게 정답이랑 다르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정답이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예 10월 주문량 합계 조건은 입력 데이트를 이용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뒷섬입니다. 자, 뒷섬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로서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뒷섬 불러줄게요. 뒷섬.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머리를 포함해요, 미포함해요? 포함해서 B사부터 G12, H12를 드래그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예요. 저희는 주문량 합계를 구할 거예요. 10월 주문량. 그래서 H4에다가 클릭.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인데 우리는 다예에 대한 주문량의 합계를 구할 거죠. 이 다예가 써져 있는 게 제조회사라 2사부터 2호까지 드래그 해줄게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하시면 461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전월 주문량이 200 이상이면서 그리고 10월 주문량이 200 이상이면 히트 상품,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if와 and 함수예요. 지금 if와 and 함수잖아요. if는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을 표시하는 함수고 and는 조건들이 모두 만족해야 참이라고 표시해주고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이때 if에서는 참과 거짓을 사용자가 정할 수가 있고요. and는 true, false 영어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if와 and를 같이 쓰면 and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 true, false를 히트 상품 공백으로 if로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여기 J5에다가 클릭하고 는 하고요. 그 다음에 if 먼저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참과 거짓을 구할 수 있는 조건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조건이 두 가지고요. 그죠? 하나는 이제 전월 주문량 200 이상, 또 하나는 10월 주문량 200 이상. 근데 요거를 and 함수를 주어졌기 때문에 and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and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구하면 돼요. if를 두 번 쓰는 게 아닌 and를 가지고 참 거짓을 구하면 돼요. and 불러줬나요? 그 다음에 and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조건식이 전월 주문량이 200 이상이죠. 그래서 전월 주문량의 셀인 G5를 클릭을 합니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0.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로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그래서 10월 주문량인 H5 클릭 그리고 이상이죠. 이것도 크거나 같다 200을 써줄게요. 그러면 and를 통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나오거든요. and 가로 닫고 조건은 and를 이용해서 참 거짓이 표시되니까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그 다음에 참에다가 히트 상품이죠. 큰 따옴표 히트 상품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거짓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공백, 큰 따옴표 2개 넣어줍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엔터하면 히트 상품이라고 나옵니다.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결과값을 보면 중간중간에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전월 판매량이 200이 이상인데 요걸 참고해서 보면 전월 판매량은 200 이상인데 10월 주문량은 54로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한 거죠. 그러면 엔드는 둘 다 만족해야 참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다음처럼 비어 있습니다. 둘 다 200이 넘는 아이들만 히트 상품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이제 I5로 넘어갈게요. 10월 주문량의 내림차순 순위로 구하시오. I5에다 클릭하고 늘할게요. I5에다가 클릭하고는 랭크 EQ 불러줄게요. 랭크 E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우리는 뭐에 대한 순위 구한대요? 10월 주문량. 그래서 H5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비교 대상 범위. 이때 요게 다음처럼 가려지면 아래에서 위로 끄시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그리고 비교 대상 범위에 대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먼저. 그 다음에 콤마, 그리고 0. 내림차순 순이니까 0 넣어줍니다. 선생님, 요거 둘 다 절대 참조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됐나요? 그리고 엔터. 이거 절대 참조를 범위 잡고 바로 넣어야 되는데 바로 안 넣으면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그럴 땐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돼요. 끝! 여기까지 하면 500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아래쪽에 파일 전송, 답안 전송 확인 누르고 답안 전송 버튼 다시 누르고 답안 파일 성공하였습니다 뜨면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고 그러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X 눌러서 꺼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그리고 이거 그 고급 필터 문제 푸실 때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시험 문제가 뒤 에버리지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고급 필터 문제 풀 때 요거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가 아니고 목표값 찾기 풀 때 함수가 뒤 에버리지가 나올 때가 있고 그냥 에버리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뒤 에버리지의 인수는 3개지만 에버리지는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3개를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버리지 문제 풀 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피벗 테이블 문제를 푸실 때 문제에
이번에 있는 그 그룹화 문제. 그룹화를 할 때 지금 이거는 진행 인원수 숫자에 관련돼 있는 거지만 날짜 관련돼 있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월로 나눠야 되거나 아니면 연도로 나눠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없네. 4월달. 일전에 문제 풀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날짜와 관련되는 거 나올 때는 이게 연도별로 했는지 그 연도별로 그룹을 했는지 월별로 했는지 일별로 했는지를 꼭 보시고요. 위에다 날짜 쓰는 거 없습니다. 그거 시작 수정하는 거 수정하지 마시고 연도인지 월인지 그것만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간혹 가다가 요런 문제도 나와요. 피벗 테이블 할 때. 요거 할 때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 최소값이 없죠. 그러네. 이거 최소값 41이에요. 최소값 41입니다. 최대값이 100이고요. 그러니까 B5에 써져 있는 게 그냥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작은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41, 최대값 100 이렇게 외우시라. 단위는 그럼 뭘로 봐야 되겠어요? 요걸로 보시면 돼요. 70에서 41을 빼가지고 더하기 1. 지금 조금 이르긴 하지만 40분까지 쉬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유형 다른 거 해볼게요. 춥다.